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첫 번째 수원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수원은 코리아컵에서 성남에게 진 것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언더독 운영을 하는 수원FC 입장에서는 제주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양상을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제주가 워낙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중앙을 뚫어내는 능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전반전을 답답하지만 버티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제주의 체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골을 기록하고 승리를 거두는 식의 운영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원정 리스크는 늘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상당히 활동량을 중시하는 편인데 홈에서도 라스트 미닛 실점으로 인해서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특히 지난 매치에서도 천안을 상대로 1골을 90분에 허용하면서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간 점은 제주 입장에서도 원정을 앞두고 상당히 뼈아픈 요소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반전을 버티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식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원을 뚫는 것을 버거워하는 제주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 하는 수원FC를 상대로 답답한 양상으로 가다가 고질적인 후반 약점에 울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수원FC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포항 스틸러스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포항의 힘은 역시 공격수들의 기량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서울과의 매치에서도 결국 치열한 경기를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잡아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미천 삼아서 후반전에 매우 공격적인 교체와 전술을 가동하고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양상도 다수입니다. 물론 역습에 강한 포항을 상대로 90분 내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천의 경우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승부수를 던지는 타이밍이 있고 이 상황에서는 지난 부산전에서도 역습에 실점하면서 약점을 꽤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결국 포항의 뒷심을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입장은 김천입니다.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포항의 간격 유지나 상대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만큼 김천이 더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에 김천이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에서 포항이 보여줄 뒷심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포항이 간격 유지와 수비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에 능하기도 하고 김천이 지난 매치 신병들 위주로 나서기는 했지만 확실히 역습에 당하는 시퀀스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포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FC서울과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서울이 활동량이 받쳐주는 홈에서는 포항 전패배를 제외하면 상당히 잘 풀어가는 편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입장상 전북이 맞불이 아니라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성용이 아무래도 수비 상황에서는 기동성이나 대인 마크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고 전북이 실리를 챙기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올라온 모습도 있습니다. 전북은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점유를 내주고 실리를 챙기는 인내심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경기 실제로 47%의 점유만 가졌는데 그래도 11개의 박스 안 슈팅이 나오면서 공격이 되려 더 잘 풀리는 모습입니다. 공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을 뚫어내지 못해서 부진했던 페트레스쿠 체제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나아졌습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이 주도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전북이 오히려 실리를 챙기는 상황에서 경기력이 더 나아진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이 현대 두 팀에게 약한 점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기성용이 빠르게 이어가는 상대에게 수비적으로 기여를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FC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입니다. 부천은 바사니가 골을 기록한 낭보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두터움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중원을 두텁게 쓰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부산이 오히려 상대가 올라와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부천이 중앙을 무리하게 뚫으려다가 한 방에 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원정에서 강합니다. 지난 경기도 김천 원정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김천이 후반에 승부를 보는 타이밍에 역습으로 안병준이 골을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부산도 수비에서는 측면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천이 상당히 중앙에서 힘을 집중할 것임을 생각한다면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원정에서의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매치입니다. 일단 역습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고 부천이 아직 공격력이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은 아닙니다. 중원을 무리하게 돌파하려다가 부산이 잘하는 역습에 한 방을 얻어맞는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부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남FC와 충북청주의 경기입니다. 성남은 최철우 감독 체제에서 기동력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다이렉트함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천과 아산 등 장극위에 일가견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명확한 공격력까지 보여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북 청주가 공격력은 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비에서는 강점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전력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대구를 격파하는 이변을 쓰기는 했지만 충북 청주가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전히 득점 가뭄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선수들이 고르게 골을 넣는 상황임에도 지난 시즌 주포인 외국인 선수의 이탈이 아쉬운 요소라는 점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도 퇴장자가 나온 아산전 4시점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수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도 잠그기를 잘하는 팀을 상대로 뚜렷하게 경기력적으로 득점력에서 압도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충북 청주도 주포라고 할 만한 선수가 부족한 양상입니다. 성남이 다이렉트함과 기동성도 많이 올라온 편이라 수비가 만만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